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20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관련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교과서를 사죠. 그래서 교과서를 딱 열면 실체법이 뭐고 절차법이 뭐다.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으로서 민법이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과연 실체법이라는 게 그리고 절차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짐작이 되긴 하는데 실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절차를 담고 있는 것 이 정도의 이해는 되긴 하지만 정말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절차법이라고 하는지와 관련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오늘은 쉬운 예를 통해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실체법과 절차법 정의 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실체법은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법, 권리 의무의 발생 및 소멸 등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음, 민법, 형법, 상법 등이라고 정의해 내릴 수 있고, 절차법은 개인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정의 규정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본 이후에 마지막에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갑돌이와 을돌이가 갑돌이 시계를 10만 원에 을돌이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죠.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시계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1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떠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을돌이가 만약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갑돌이가 시계를 주고 있지 않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을돌이에게 어떠한 권리 구제 수단을 줄 것인지 에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을돌이가 어떻게든 자기의 권리를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체법과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이러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민법 제56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매매 효력이라고 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갑돌이가 1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고 시계를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568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을돌이가 시계를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 민법, 실체법인 민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체적인 내용,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체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2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을돌이가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갑돌이가 시계를 주고 있지 않다. 이랬을 때 390조를 보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해서 만약 매매 계약에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지금 이 예에서는 갑돌이가 시계를 인도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을돌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갑돌이는 그러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체법 그리고 실체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서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절차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3번 문제가 을돌이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었잖아요. 민사소송법을 보면 2조에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선 어디에 어떤 법원에 우리가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관할이라고 했는데 제2조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해서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내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소 제기는 이러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절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제248조 민사소송법 248조를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소장 작성법이라는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그리고 제249조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바로 민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이란 그 실체적인 내용 우리가 실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모습에 실체적인 모습이 있을 때 실체적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흔히 쓰는데 어떤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다. 지금에서 갑돌이와 을돌이의 어떤 계약이 있었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갑돌이에게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 을돌이에게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 갑돌이 을돌이에게 또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런 어떤 실체적인 내용 권리 의무의 발생 그리고 소멸 그리고 변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체법 대표적으로 민법 상법이나 형법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실체법이고 이러한 어떤 갑돌이가 을돌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은 실체법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을돌이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절차적인 내용들,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절차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체법,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법, 권리 의무의 발생 및 소멸 등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음. 민법, 형법, 상법 등 절차법, 개인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어떠신가요? 처음 읽었을 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로 이게 블로그에 많은 자료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와서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강의 내용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민법을 공부할 때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래도 수월하게 민법을 공부할 수 있을지 민법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10분, 20분의 강의만으로 이 망대한 민법을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법에 접근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